세상에서 가장 좋은 비타민은 열정이라고 합니다. 항상 열정이 넘치는 원장 한정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만성 B형 간염에 대해서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간의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은요, 우측, 늑골 속에 들어 있습니다. 간은 배의 우측, 위쪽에 있는데요. 늑골로 이렇게 쌓여 있죠. 중요한 장기들은 늑골로 쌓여 있습니다. 심장이나 폐, 그리고 간이 늑골에 쌓여서 다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할 때 보면 항상 우측을 보죠. 그리고 진찰을 할 때도 오른쪽을 만져보잖아요. 우측 상복부를. 그것은 간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간이 부어 있는가 보기 위해서 눌러보고요. 반대쪽에는 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 비장이 혹시 또 부어 있는가 눌러보죠. 간을 진단하는 좋은 장비가 바로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는요, 공기가 없는 복부 장기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간이죠. 그리고 담낭, 쓸개라고 하죠. 그리고 이 담도, 그리고 이 노란색으로 있는 게 췌장입니다. 그리고 비장, 그리고 양쪽에 콩팥, 이런 것에는 공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위나 대장은 공기가 들어있으니까 초음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초음파가 공기 뒤쪽을 지나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장기들은 초음파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부 초음파를 한다 그러면 말씀드린 이런 장기들을 한 번에 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대한간학회 만성 B형 간염 진료 가이드라인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부에서 말씀드릴 것은 만성 B형 간염, 만성 B형 간염의 진행 과정 및 치료 시점, 만성 B형 간염 치료제의 종류,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만성 B형 간염의 감염 경로는 현재 치료 중인 거의 모든 분들은 다 수직 감염입니다. 수직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 엄마가 B형 간염이기 때문에 B형 간염에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유전병이냐고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요. 유전병이 아니고 감염 질환입니다. 엄마의 그 산도를 타고 나올 때 엄마의 피하고 신생아 피가 섞이게 되죠. 이때 엄마 피 속에 있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수직 감염이라 하죠. 이렇게 해서 감염이 되면 신생아가 90%가 만성 B형 간염이 됩니다. 반면에 성인이 돼서 급성 B형 간염이 걸리게 되면요, 5% 이하, 때로는 한 1% 정도만 만성 B형 간염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낫죠. 최근에는 이 수평 감염은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치료 중인 거의 모든 분들은 수직 감염에 의해서 만성 B형 간염이 된 분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만성 B형 간염은 왜 치료해야 되는가? 자연 경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만성 B형 간염에서 간 경화로의 진행은 1년에 약 3 내지 5%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 경변에서 비대상성 간 경변으로의 진행이 또 역시 3 내지 5%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간 경변에서 간 세포 암종은요, 1 내지 3% 정도 1년에 진행을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요, 어떤 환자군을 대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인종도 다를 것이고 지역도 다를 것이고, 그러므로 그 정도 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 B형 간염이 무서운 것은 비대상성 간경변이 되거나 간세포암이 생기게 되면은 이때는 간 질환에 의한 사망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시기에 항바이러스를 써서 간염이 간 경화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간 경변의 원인에 가장 흔한 것은 B형 간염입니다. 그리고 C형 간염하고 알코올 간질환하고 비알코올 간질환 이 세 개를 합치면 약 30% 정도 돼서
두 개가 그러니까 B형 간염하고 나머지 세 가지를 합친 것하고 합해서 약 100%가 되죠. 그리고 간 경화가 있으면 간암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간암이 있는 환자의 약 70%는 B형 간염이 원인이 되어서 간암이 생기기 때문에 B형 간염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대한간암회에서 나오는 간암의 팩트 시트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간암의 원인으로서 2018년도에 보면은 B형 간염이 60% 정도, C형 간염, 알코올 간염, 그다음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 약 10%씩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에서 대부분의 간암이 생기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B형 간염에 의한 이것이 가장 간암의 원인으로서 원인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간세포 암종이 있는 사람에 있어서 간경변은요, 약 4명 중에 3명은 간암이 생긴 사람의 4명 중에 3명 간경화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암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간경변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만성 B형 간염의 진행 과정 및 치료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B형 간염은요, 5개의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면역 관용기, 그 다음에 면역 제거기, 면역 조절기, 재활성화기, S상황 소실기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면역 시스템하고 B형 간염 바이러스 간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면역 시스템이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주는 시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면역 시스템이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시기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하고 면역 시스템 간에 휴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다시 바이러스가 증식하면서 다시 전쟁을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 시스템하고 바이러스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 면역 활동기 때는 약을 사용을 합니다. 치료를 하죠. 그러나 바이러스는 많아도 간 손상이 없는 면역 관용기나 바이러스 양 자체가 적어서 간 손상이 없는 면역 비활동기에서는 약을 사용하지 않고 관찰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 제가 보면은요, 약 한 50% 되는 것 같습니다. 약을 사용하는 분들이 한 50%, 관찰만 하고 있는 분들이 한 50% 정도 되는데요. 점차 치료하는 분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면역 관용기하고 면역 제거기는요, 이항원이 양성이고요. 면역 비활동기하고 재활성화기는 이항원 음성입니다. 가장 정확한 용어는요, 면역 제거기는 이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예요. 여기는 이항원이 양성이죠. 그 다음에 재활성화기는 이항원 음성 면역 활동기입니다. 여기는 이항원이 음성이죠. 그래서 이 이항원 양음성 바이러스 양에 따라서 이 4개의 단계를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항원 양성 음성 면역 활동기 때는 항 바이러스를 사용을 하면서 검사는 3개월 단위로 검사를 하게 되고 초음파는 6개월 단위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단계에는 간염이 있고 간경변이 있습니다. 치료해야 할 시기에 치료하지 않았을 때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가 되면 꼭 약을 쓰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만성 B형 간염 치료제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만성 B형 간염 치료 약물은요, 뉴클레오사이드 계열하고 뉴클레오타이드 계열 2개로 나누게 됩니다. 지금은 뉴클레오사이드 계열 약물 중에서는 바라쿠르드가 사용되고 있고, 뉴클레오타이드 계열 약물에서는 비리어드, 베물리디, 베지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약들은 현재는 B형 간염을 치료할 때 초치료제로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B형 간염이 있을 때 처음 처방을 할 때는 이 4가지 중에 하나로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강력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그 다음에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B형 간염 바이러스는 모식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바깥쪽에 이제 서피스 엔티젠 있죠. 그리고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려면 B형 간염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이거든요. 자신의 DNA를 이렇게 복제를 해야 되겠는데요. 복제에 필요한 그 효소 이름이 DNA 폴리머레이즈입니다. DNA 중화효소제인데요. 중화효소인데 DNA 중화효소를 억제하는 것이 바로 항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항 바이러스가 이 DNA 폴리머라제라고 하는 이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같은 DNA를 복제할 수가 없어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증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항바이러스의 작용 부위가 되겠습니다. 만성 B형 간염 치료제를 사용할 때 보험 인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염일 때하고 간경변일 때, 그리고 더 심각한 상태인 비대상성 간경변이나 간암이 있을 때 항바이러스의 치료 기준이 있는데요. 보험 인정 기준이기도 하지만 좀 학술적인 인정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양원 양성 면역 활동기, 그러니까 면역 제거기 때는 바이러스 양, HBV DNA라고 하는 바이러스 양이 10만 카피 이상, 카피를 5로 나누면 인터내셔널 유닛이 됩니다. 그래서 IU 단위로 2만 이상이면서 간 기능이 80 이상인 경우에 약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B형 간염 후 자연 경과 네 번째 단계인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는요, 바이러스 양이 10,000 카피 이상, 그러니까 2000 인터내셔널 유닛 이상이면서 간 기능이 80 이상이면 항바이러스를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성 간경변은요, 바이러스 양이 10,000 카피 이상이면, 즉 2000 인터내셔널 유닛 이상이면 바로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는 간 기능 검사가 정상이어도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간 기능 검사는요, 간의 손상 상태를 잘 반영하지 못합니다. 간 경화는 간염에 비하면 중한 상태죠. 그러므로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대상성 간경변이라고 하는 것은 간경화가 진행이 되어서 복수가 차고 황달이 오고 식도 정맥류가 생기고 간성 혼수가 오고 이런 것을 우리가 비대상성 간경변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그 비대상성 간경변이나 간암은 굉장히 중한 상태죠. 이 상태에서는 혈액 내에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만 하면, 즉 HBV DNA가 검출되기만 하면 바로 항바이러스를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이 보험에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염이냐 간경변이냐 또는 비대상성 간경변이냐 간암에 따라서 항바이러스가 들어가는 시기가 약간 다릅니다.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로 B형 간염을 치료할 때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약을 쭉 먹고 있는데 검출되지 않았던 바이러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또는 약을 써서 바이러스가 잘 억제되어 있었는데 다시 100배 이상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바이러스 돌파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이러스 돌파 현상이 있으면 약이 안 듣는 거죠. 그때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합니다.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게 되면은 약이 듣지 않기 때문에 약을 바꿔야 되는데요. 지금은 전부 다 비리어드나 베밀리드로 바꾸게 됩니다. 예전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뉴클레오사이드 아날로그를 사용할 때는 뉴클레오타이드 아날로그를 이렇게 병합하는 그런 치료를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좋은 연구가 나왔는데요. 그냥 비리어드 단독으로 바꿔도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것하고 효과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비리어드 단독요법, 비리어드하고 베밀리드는 같은 약이죠. 그래서 베밀리드 단독요법으로 바꿔서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생기면 치료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베밀리드 많이 사용하죠. 초치료 약제로서 베밀리드를 쌤들이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다약제 내성 환자에게 있어서 비리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베밀리드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픽스하고 헵세라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는요, 비리어드 단독 또는 베밀리드 단독으로 사용해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물론 더 안전하죠. 헵세라보다 더 안전한 약이 비리어드이고요, 비리어드보다 더 안전한 약이 또 베밀리드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약제를 병합하는 것보다는 단일 약제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제픽스 내성이 생겨서 제픽스하고 비리어드를 같이 사용했던 환자들은요, 비리어드 단독으로 또는 배멀리드 단독으로 바꿔서 사용하면은 이 보험이 됩니다. 급여 기준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2개 이상이 생겨가지고 2가지 이상의 약제 내성을 가진 바이러스가 있다 할 때는 엔테카비에 1mg, 즉 바라쿠르드가 0.5mg을 사용하는데 바라쿠르드 1mg하고 비리어드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경우로 하더라도 그냥 비리어드 단독 또는 배멀리드 단독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똑같습니다. 배멀리드 급여 기준은 처음 치료할 때, 초치료제로 사용할 때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바라쿠르드 비리어드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제 내성의 배멀리드를 사용할 때는요, 병합요법은 안 되고요, 단독요법만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비리어드를 사용하다가 배멀리드로 바꾸고 싶어 하는데요, 이럴 때는 비리어드의 부작용이 검사상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콩팥 기능이 떨어졌을 때, 즉 콩팥의 기능이 콩팥 기능을 평가하는 사구치 예후과일인 EGFR이 60 이하로 떨어진 경우, 그 다음에 뼈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밀도 검사를 해서 T점수가 마이너스 2.5 표준 편차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비리어드를 배멀리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대상성 간경변은 현재는 보험은 되지 않지만 이제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비대상성 간경변에서도 배멀리드가 아마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사구치 예후과일이 15 이하면 배멀리드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말기 신부전 EGFR, 그러니까 사구치 예후과일 15 이하인 혈액 투석을 해야 되는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세 이상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배멀리드의 허가사항이 좀 바뀐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멀리드는 1일 1회 복용하는데요. 예전에는 식사와 함께 복용이라고 했는데요. 꼭 식사와 함께 복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에는 예전에는 사구체 예후과일 15 이하인 만성 말기 신부전 환자에 있어서는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지금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에서 사용할 수 없었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허가사항이고 보험에서는 아직 안 되지만 곧 보험에서 비대상성 간경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리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신장 기능을 평가하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50 이상일 때는 우리가 사구체 예후과일 50이라 그럽니다. 50 ml/per minute per 1.73 제곱미터인데요. 단위가 50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리어드 300mg을 그대로 사용하고요. 사구체 예후과일이 30에서 50 사이면 이틀에 한 번 줍니다. 그 다음에 10에서 30이면 3 내지 4일에 하나를 먹습니다. 그 이하는 혈액 투석을 하게 될 텐데요. 혈액 투석 후에 하나를 먹고 일주일마다 하나씩만 먹습니다. 그러나 배멀리드는 콩팥 기능에 무관하게 날마다 그냥 한 알입니다. 대신에 투석하는 날은 투석 후에 하나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배멀리드의 허가사항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단계의 간장애 환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비대상성 간경변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식약처의 허가사항이긴 하지만 아직 심사평가원의 급여는 아직 되지 않은데요. 곧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단계의 신장애 환자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65세 이상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심해라고 했는데요. 용량 조절이 필요치 않습니다. 예전에는 식사와 함께 투약해라 했는데요. 식사와 관계없이 투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멀리드를 사용하는 도중에 간세포 암종이 생기거나 배멀리드를 사용하는 도중에 간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는 다시 비리어드로 약을 바꿔야 됐었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 급여가 개정이 되었고요. 좋은 것은요, 비리어드에 대한 내용인데요. 특히 산모에 있어서 우선 비리어드는요, 임신 전에도, 임신 중에도, 수유 중에도 모두 다 안전한 약입니다. 그래서 임신부에서 비리어드를
급여로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대부분의 임신 부들은요, 면역 관용기인 경우가 많죠. 나이가 젊기 때문에. 이 시기는 면역 관용기는 바이러스 양이 매우 높지만 치료가 필요한 시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수직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례들 보험으로 할 수 있는데요. 바이러스 질환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이러스 양입니다. 그래서 산모의 혈액 내에 있는 바이러스 양을 떨어뜨림으로써 신생아가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또 태어나자마자 주상기 감염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동 면역과 능동 면역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은 산모가 비형 감염이 있으면 수직 감염을 0%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임신 중에 비료들을 먹고요. 태어날 때 수동 면역과 능동 면역, 즉 임뮤노글로불린과 헤파박스를 같이 12시간 내에 맞음으로써 비형 감염을 완전히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리어드가 임신 중에 어떻게 보험 급여가 되느냐 그러면은 임신 24에서 32주 사이 산모가 바이러스 양이 100만 카피, 즉 20만 인터내셔널 유닛 이상이면 그때부터 항바이러스의 피리어드를 보험으로 처방해 드리고요. 출산 후 2주에서 12주까지 항바이러스가 보험이 됩니다. 특히나 산모들의 경우에 있어서 본인 부담이 5%이기 때문에 진료비도 그렇지만 약값도 예전하고 다르게요. 5%로 비료들을 처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성비형간염 치료 그 1부에서는 만성비형간염의 전반적인 내용하고 만성비형간염의 진행 과정 및 치료 시점, 치료는 이양원 양성, 음성 만성비형간염 때 치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성비형간염의 치료제 종류로서 국내에서는 4가지를 사용하죠. 바라쿠르드 상품명으로 바라쿠르드 비리어드, 베물리디, 베지보 이런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2부에서는 아래쪽 그 5가지 제목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번에는 만성비형간염 2부로 1부에 이어서 만성비형간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만성비형간염의 치료 목표, 그리고 드물긴 하지만 요즘 약재로는 약재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 다음에 만성비형간염 언제까지 치료할 것인가, 그 다음에 만성비형간염과 의료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비형간염의 치료 목표는요,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단기 목표로는 비형간염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간세포의 염증과 괴사를 막고 섬유화를 막음으로써, 장기 치료 목표로 그렇게 되면 간경변이 생기지 않고, 간경변이 오면 간암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간경변, 비대상성 간경변, 간암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것이 장기 치료 목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인 목표는 간질환에 의한 사망을 막고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도달해야 할 목표는 비형간염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항바이러스 약제는 바로 이 단기 치료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비형간염 바이러스 양과 질환의 관계를 보면은 바이러스 양이 많아질수록 아래쪽 보면은 간경화가 증가를 하고, 빨간색은 간암입니다. 간암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므로 비형간염 바이러스 양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간경화와 간암을 예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될 텐데요. 이 연구는 대만에서 나온 역학 연구로 매우 중요한 연구입니다. 연구 이름은 리빌 연구입니다. 리빌 연구입니다. 자, 그러면 항바이러스가 정말 중요한가를 본 아주 초기 단계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 이름이 시로시스 앤드 라미부딘 모노테라피인데요. 간경변과 라미부딘 단독 치료에 대한 연구인데요. 라미부딘이
B형 간염 치료제로서 최초로 나온 제픽스입니다. 제픽스를 간경변이 있는 사람에게 투여했었을 때 그 효과와 안전성은 어떤가를 본 연구가 바로 이 카암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간경변이 있거나 진행된 섬유화가 있는 사람, 즉 간경변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군은 라미부딘 100mg을 준 것이죠. 제픽스를 주고요. 한 군은 제픽스하고 똑같이 생긴 가짜약을 준 것입니다. 위약을 주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보았느냐 그러면은 간경변이기 때문에 비대상성 간경변으로의 진행, 또 간암의 발생, 비대상성 간경변이 되면은 식도 정맥류 출혈이나 복수가 차면서 복막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는 간질환에 의한 사망,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본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요, 제픽스를 사용한 군에서, 라미부딘을 사용한 군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위약군에 대비해서 55%가 간 질환의 진행에 의한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55%니까 절반 정도 감소시켰죠. 이번에는 간암에 대한 것만 따로 보니까요, 역시 간암을 50% 정도 감소시킴으로써 항바이러스를 만성 B형 간염 환자, 특별히 이제 간경 환자가 사용했을 때 간암의 발생을 절반 정도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약제가 없었죠. 초기 연구라 이것은 위약 대비 연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연구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윤리적이지 못하잖아요. 한 군은 약을 주고 한 군은 약을 안 주고. 그러나 처음 약이 나왔을 때는 그런 연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을 준 군에서, 이건 위약군입니다. 플래시보는 약을 준 군에서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간경화의 진행에 의해서 생기는 그러한 합병증을 5%, 3년 사이에 5%밖에 생기지 않는데요. 위약군이 21%나 생기죠.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버리면 좋은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제는 만성 B형 간염을 치료할 때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효과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최근에 나온 약제들은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거의 0%입니다. 그러므로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걱정 없이 지금은 약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그 좋은 효과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약제내성 돌연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을 사용할 때 그 약의 효과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약제에 이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바이러스도 살아남기 위해서 약에 대한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약이 효과가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데요. 이러한 것을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초기 약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카암 연구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초기 약제인 제픽스의 경우에 있어서 5년을 사용하면 80%는 그 약의 효과가 없어져 버립니다.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버리기 때문이죠. 약제내성 돌연변이가 잘 생긴다고 말입니다. 그 뒤에 나왔던 헵세라, 세비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는 비리어드, 그리고 바라쿠르드, 그리고 베물리디, 그리고 국내 약인 베지보,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쿠르드는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약 1.2% 정도 생기게 됩니다. 드물지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B형 간염 바이러스 DNA를 매번 방문할 때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있으면 그때는 비리어드나 베물리드로 바꾸면 다시 약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것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죠. 규칙적인 약제를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약을 안 먹어서 바이러스가 나온 것은 그럴 수 있다지만 약을 먹는데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다가 검출이 되면 그것을 바이러스 돌파 현상이라고 합니다. 바이러스 돌파 현상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그 약에 더 이상 그 바이러스 죽지 않는다는 뜻이죠.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특정 부위에 가서 돌연변이가 생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돌연변이가 있으면 치료 약제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바꾸는 방법은 매우 심플합니다.
피리어드나 패밀리드로 바꾸면 됩니다. 왜냐하면 피리어드하고 패밀리드는 현재로서는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케이스복으로 피리어드에 대한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는 있지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사용하고 있는 약이 예를 들어서 바라쿠르드였다, 엔테카비어였다 그러면은 엔테카비어하고 이 테노포비어가 비리어드입니다. 비리어드를 이렇게 병합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병합하나 비리어드 단독으로 사용하나 그 효과가 같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할 때 약제 부작용이랄지 비용이랄지 이런 걸 생각하면 단독요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약을 병합요법을 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제픽스하고 헵세라 예전에 쓰던 약들이죠. 그 약을 지금도 사용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비리어드나 패밀리드 단독요법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픽스하고 비리어드를 병합하는 사람도 그냥 비리어드 단독 또는 패밀리드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예전에 이제 제픽스, 헵세라 등 다약제 내성이 생긴 경우에 있어서는 엔테카비어 1mg, 그러니까 바라쿠르드 1mg과 피리어드를 동시에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대로 물론 사용해도 됩니다.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 방법을 그대로 그냥 좋아하는 분들 계시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피리어드 단독 또는 패밀리드 단독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은 단독요법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바꿔보면 효과가 똑같습니다. 인류의 3대 사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스 애플입니다. 또 하나는 만유 인력을 발견한 뉴턴의 애플이 있죠. 사고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 인력을 발견했다고 하죠. 그 다음에 3대 사과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윌리엄 텔의 사과는 아들의 머리에 사과를 놓고 화살로 그걸 맞힌 윌리엄 텔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미인들이 싫어하는 과일이 사과라고 합니다. 독이 들어있을까봐. 백설공주의 사과가 있고, 그 다음에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한 철학자 스피노자의 사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아오모리 현의 사과가 있습니다. 아오모리 현에 한때 태풍이 불어가지고 태풍으로 인해서 사과의 90%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10%의 사과가 남았는데 이것들도 껍질이 벗겨지고 좋지 않았습니다. 질이. 그렇지만 이 아오모리현 사람들은 이 떨어지지 않는 사과 10%를 가격을 10배를 해가지고 팔았다고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 합격 사과라 해가지고 팔았는데요. 다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진 90%보다는 떨어지지 않은 10%를 보라. 이것이 아오모리현의 사과입니다. 제가 낸 출제 답은 5번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애플입니다. 스티브 잡스 애플은 인간관계를 연결한 사과입니다. 자, 최초의 3D 애니메이션 무비는 어떤 것일까요? 토이스토리입니다. 토이스토리는 스티브 잡스가 픽사라는 애니메이션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애니메이션 무비가 토이스토리입니다. 저는 여기에 나온 애니메이션 무비를 다 보았는데요. 제가 이러한 애니메이션 무비를 좋아하는 이유는 음악이 참 재미있습니다. 음악이 재미없고 또 영화도 재미없었던 것은 쿵푸 팬더 3는 재미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재미가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우리에게 스마트폰만 주고 간 것이 아니고 애니메이션 무비도 우리에게 남겨주고 갔죠. 많은 사람들이 본 애니메이션 무비 인어공주인데요. 인어공주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노래가 바로 Under the Sea입니다. 여기 밑에 빨간 가재가 부른 노래죠. Under the Sea.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인어공주가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매너 없는 사람이 갑자기 화장실 문을 확 열었습니다. 이때 인어공주가 한 말이 무엇일까요? Under the Sea? 네, 였습니다. 네,
좋은 출제자이죠. 저는 정답을 보여주면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만성 비형 간염 언제까지 치료할 것인가? 이것은 마치 고혈압 환자들이 항상 물어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언제까지 치료해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고혈압 당뇨 환자는 낫는 병이 아닙니다. 조절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내과의 많은 질환들은 낫는 병이 아니고 다 조절하는 병입니다. 감염 질환은 낫는 병입니다. 그래서 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천식이나 COPD나 남성들의 그 전립선 비대증이나 모든 질환들이 다 조절하는 병들인 것입니다. 만성 비형 간염도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만성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절하는 질환이라는 것을 병명이 내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비형 간염을 치료하는 것은 면역 제거기나 재활성화기 때는 치료를 하죠. 면역 관용기는 바이러스 양이 많아도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 즉 임파구 중에 T임파구가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않고 관용을 베푼다 해서 면역 관용기라고 그러고, 여기는 바이러스 양이 많은 카피야. 바이러스 양이 적어서 간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치료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면역 조절기라 해서 면역 시스템하고 바이러스 간에 휴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기를 치료할 때 언제까지 치료할 것이냐, 그 문제인데요. 자, 이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 다른 말로 면역 제거기를 치료할 때는 바로 그 옆에 있는 면역 비활동기처럼 될 때 먼저 여기 도달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여기에 도달한 사람들이 여기에 보이는 S항원 제거기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를 치료하다 보면은 먼저는요, DNA가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HBV DNA가 높았다가 점차 떨어지게 되고요. 바이러스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간 손상이 없으므로 간 기능이 정상화되고, 이러한 시기가 오래 있다 보면은 이항원이 소실이 됩니다. 또는 이항원이 소실되면서 이항체까지 생기는 이항원 혈청 전환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까지 이를테면 치료하고, 예전에는 이렇게 되면은 2, 3년 더 치료하다 치료를 중단해 볼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은 높은 치료 목표에 도달했지만 치료는 계속하고요. S항원이 소실될 때까지 치료합니다. S항원 소실은요, 1년에 0.4%입니다. 그러므로 매우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그래서 계속 치료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항원 음성 면역 활동기는 이미 이항원은 없기 때문에 DNA가 검출되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치료 목표입니다. 이 목표에 도달해서 그대로 쭉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항원 음성 면역 활동기는요, 좀 슬프지만 S항원 제거기로 가는 경우를 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면역 제거기에서 치료하다 보면 면역 조절기처럼 되었다가 S항원이 소실되는 경우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경변의 경우에서는 약을 끊는 것을 절대 고려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약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간염보다는 간경변이 더 중한 상태죠. 간경변 걸면 이제 비대상성 간경변이나 간암으로의 진행이 많기 때문에 이 시기는 절대로 약을 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이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는 면역 비활동기처럼, 이항원 음성 면역 활동기는 S항원이 소실될 때까지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항원 양성 만성 비형 간염, 즉 면역 제거기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DNA가 검출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항원이 소실이 되거나 이항원이 소실되면서 이항체가 생기는 이런 것을 이항원 혈청 전환이라고 합니다. 이항원 혈청 전환이 된 상태를 오래 유지하다 보면은 우연찮게 S항원이 소실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아이디얼한 치료 종료점입니다. 이것을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기능적 치유라는 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만성 비형 간염과 의료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염이냐 간경변이냐, 비대상성 간경변이냐 간암이냐에 따라서 항바이러스를 투약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만성 비형 간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항원 양성 만성 비형 간염은요, 비형 간염 바이러스 양, 즉 HBV DNA가 10만 카피, 그러니까 2만 인터내셔널 유닛, 카피를 5로 나누면
International Unit IU가 됩니다. 10의 5승 카피 또는 2만 International Unit 이상이면서 간 기능 검사가 80 이상인 경우에 치료합니다. 이하운 음성 만성 비형 간염은 바이러스 양이 낮습니다. 10,000 카피, 그러니까 2,000 International Unit 이상이면서 간 기능이 80 이상이면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 경변, 간 기능을 하는 대상성 간 경변은 바이러스 양만 가지고 바이러스 양이 10,000 카피 이상이면, 즉 2,000 International Unit 이상이면 바로 항 바이러스를 사용을 합니다. 이때는 간 기능이 정상이어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 경변이 진행이 되어서 복수가 차고 황달이 오고 식도 정맥류가 있거나 간성혼수가 있거나 이런 비대상성 간 경변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만 하면, 간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만 하면 바로 항바이러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2부에서는 이런 5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3부에서는 간경변증 환자에서 간 조직학적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이번에는 만성비형간염 세 번째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입니다. 간경변증 환자에서 간 조직학적 개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리우스 시저가 로마 북쪽에 있는 갈리아 지방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로마로 이제 들어오려고 할 때 로마 원로원에서, 그때는 로마 원로원을 폼페이우스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 무장을 해제하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장을 해제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개선 장군인 시저를 죽일 것이 너무 뻔했습니다. 그래서 시저는 루비콘 강 앞에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면서 로마로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죠. 예전에는 강경변 그러면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었습니다. 강경변이 있다 그러면은 몇 달 후에 왔을 때는요, 황달이 생기고 복수가 생기고 이게 참 무서운 결과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강경변이 있다 하더라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좋아지는 데는 물론 좀 한계가 있겠지만 예전처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이 아니고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왼쪽이 로마 그 시청 뒤쪽에 있는 포로 로마노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신전이 있고 개선문이 있고, 로마 원로원이었다 그래요. 이쪽쯤에는 그 시저 죽고 난 다음에 화장했던 화장터도 있고 하는데요. 여기다도 꽃을 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2000년 전에 죽어버린 사람을 생각하면서 꽃을 놓고 가더라고요. 여기를 이렇게 쭉 이제 걷다 보면은 이런 게 보여요.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이 놀랍게도 전화기를 가지고 건물을 지어놨더라고요. 콜로세움입니다. 자, 여기 이 개선문의 옆에 보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움빌리쿠스 로마란 말은 보이는데요. 로마의 배꼽이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가 포로 로마노라고 하는 이곳이 로마의 중심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강경변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이 이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은 약을 준 다음에 간 조직 검사를 해보면서 좋아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예전에는 간에 생긴 그 섬유화 조직이 좋아질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게 좋아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만성 비형 간염, 간경변증 환자에서 치료하기 전후로 조직 검사를 함으로써 간 조직 검사가 호전되는 것을 본 그런 연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는 간 조직 검사를 하면서까지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를 대신하는 것이
간 섬유화 스캔입니다. 만성 B형 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리어드의 간 경변 개선 효과라고 하는 논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우선 5년 동안 조직학적 연구인데요. 5년간 실시된 연구입니다. 우리가 간을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은 간의 섬유화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5번, 6번은 섬유화가 많은 상태이고 이 5번, 6번을 간 경화라고 합니다. 간 경변이라고도 하죠. 요즘에는 간 경화보다는 간 경변이란 말을 더 사용을 합니다. 6번은 섬유화가 제일 많은 것이죠. 5번, 6번. 그 다음에 4번은 진행된 섬유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요, 5년 동안 치료한 다음에 간 섬유화를 보니까요, 임프루브먼트, 개선되는 것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즉, 간 경화가 있는 5번, 6번도 치료하고 나면 5년째 간 섬유화가 개선이 되면서 더 이상 간 경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간 경화 있는 사람이고 간 경변이 있는 사람까지 다 했었을 때 조직학적 개선 효과는 무려 96%입니다. 조직학적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간 조직 검사를 하면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염증 괴사, 또 하나는 섬유화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악화되지 않으면서 좋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조직학적 개선이라고 하는데요. 96%, 그러니까 거의 전부가 조직학적 개선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구는 348명이 조직 검사를 했는데요. 335명에서 개선을 보인 것이죠. 이쪽이 5번, 6번 간 경변에 해당하는 사람인데요. 이분들이 1점에서 4점이 떨어지면서 더 이상 간 경변이 아닌 것입니다. 1, 2, 3점이 떨어진 사람이 굉장히 많죠. 여기서는 아까 348명 중에서 96명이 간 경변증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41명이 점수가 3점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간 경변이 아니죠. 6점이라 하더라도 3점이 됐을 것이고 5점이라 하더라도 2점이 됐을 테니까요. 더 이상 간 경변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떨어진 사람이 많은데요. 여기서 보면은 5, 6점인 사람이 이렇게 떨어진 사람이 4명 중에 3명 정도, 약 75%가 더 이상 간 경변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글씨에 나와 있네요. 71명이, 96명 중에 71명이, 그러니까 74%가 치료 시작 시점에서는 간 경변이었지만 5년째에는 더 이상 간 경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 경변도 이제 좋아지는 병이 된 것입니다. 아직도 간 경변이 좋아지는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조직학적으로 개선을 보이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자 A에서 치료 시작하기 전에 간 조직검사를 한 것입니다. 조직검사는 바늘 긴 것을 간에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조직검사 모습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죠. 바늘 속에 들어있는 거 조직을 꺼내가지고 한 것이니까. 같은 환자를 5년 후에 또 조직검사를 한 것이죠. 되게 조직검사는 하는 부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위를 비슷하게 이제 떼내는 것이죠. 간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간 경변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검사를 하는 부위가 있죠. 보면 이 빨간 것이 섬유화입니다. 이 섬유화가 많이 빠져버린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치료 시작 전에는 21.5% 정도의 섬유화가 있었는데 5년 후에는 4.6%로 섬유화가 많이 빠져버린 걸 볼 수가 있죠. 더 이상 간 경변이 아닌 것입니다. 환자 B의 경우에서도 치료 시작 전에는 11.8%의 섬유화가 있었는데 1년 후에는 4.8%로 줄어들게 되고 5년 후에 1%로 빨간색이 거의 없어졌죠. 섬유화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염색이 되는데요. 더 이상 간 경변이 아닙니다. No more cirrhosis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간 경변이 좋아지는 병이 된 것입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약제를 사용을 해서 혈액 내에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상태를 5년을 유지하게 되면 4명 중에 3명은 더 이상 간 경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비리어드를 가지고 한 임상이지만 바라쿠르들은 숫자는 적지만 거의 비슷한 임상들이 있고요. 의사들이 생각할 때는 모든 항바이러스제가 이러한 그 혈액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상태를 잘 유지하게 되면은 조직학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B형 간염 바이러스 DNA가 혈액내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약들은 그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요. 부작용 없이 쉽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학적 연구 결과를 결론을 보면은요. 조직학적 개선 효과가 96%입니다. 즉 염증이 없어지거나 괴사가 없어지거나 또는 섬유화가 좋아지거나 이런 것이 예를 들어 20명이면 19명이 개선이 있고 그 중에서 간경변이 있는 사람만을 따로 분석을 해보면 심한 사람들이죠. 4사람 중에 3사람은 더 이상 간경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조직검사가 나오기 전에는요.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은 한번 진단받으면 진행하는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간경변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조금 전에 비리어드 임상 연구에서 사용이 되어 있다는 것은 간 조직검사죠. 현재로서는 이것이 가장 정확한 우리가 말하는 골드 스탠다드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환자를 이렇게 조직검사를 하면서 치료할 수도 없고 좋아지는 것을 또 조직검사를 해갖고 추적검사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섬유화 스캔입니다. 그리고 초음파로도 일부 볼 수 있고요. 그다음 MRI를 이용한 MRE가 있습니다. 일레스토그라피라 해가지고 MRI를 이용한 판성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간경변을 진단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그 연구에서 사용이 됐던 조직검사, 생검이라 그러죠. 생검은 간 조직을 조금 바늘이 좀 큰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넣었다가 간 조직을 끊어서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덩이로 되어 있는 간을 찔렀다 빼기 때문에 출혈의 위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원을 해야 됩니다. 입원을 해서 혹시 출혈하게 되고 멋지 않으면 응급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또 이러다가 담도를 심하게 뚫을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조직검사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검사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조직검사를 하지는 않고요.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피부 마취를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사망률도요 0.01%니까 10,000명당 1명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좋아지는가를 보기 위해서 또 재차 조직검사를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렵게 했는데 샘플이 좋지 못해가지고 조직학적 진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간 생검이 가장 좋은 골드 스탠다드이긴 하지만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초음파는 매우 쉽게 할 수 있죠. 전혀 해가 없고요.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간 경변이 있다고 진단 내린 경우에 있어서 초음파를 해도 그 속에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간 경변이 좋아지는 것은요. 초음파로는 볼 수가 없고요. 간 초음파는 그러니까 간암 검사입니다. 그래서 간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간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간 내부가 재생결절해서 몽글몽글하게 거칠어져 있는 그 소견이 초음파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암을 보는 것이 간 초음파이므로 간암 검사라고 되어 있죠. B형 간염 있는 분들 40세 이상 우리가 하는 검사 이름이 초음파가 바로 간암 검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을 전문으로 보는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바로 파이브러 스캔입니다. 섬유화 스캔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딱딱함을 측정하는 간 조직 검사는 침습적인 검사라 그러고 이렇게 초음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침습적인 검사입니다. 단위는 킬로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고요. 쉽고 저렴하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조직 검사에 비하면은 굉장히 부작용도 없고 저렴한 것이죠. 입원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검사 시간도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 조직 검사 대비 100배의 면적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프로브에 초음파를 탕탕 쏩니다. 충격파를 쏘아서 간 내를 지나가는 초음파의 속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빠르면 속도가 빨리 가버립니다.
정상이면 이렇게 천천히 가게 됩니다. 이렇게 조직검사하는 부위하고 똑같습니다. 겨드랑이의 중간 라인에서 아래쪽에 있는 지포이드 프로세스, 여기를 보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 조직검사를 하는 똑같은 부위에서 이렇게 탄성파를 보내가지고 초음파가 지나가는 속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10번을 측정을 하게 되면은 기계가 자동으로 중앙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5.5 이하면 되게 정상이다 그러고 13 이상이면 간경변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초음파가 비교적 깨끗해도 간경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되게 만성 시형간염이나 알코올에 의한 간경화는요, 초음파가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럼에도 간경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화 스캔을 보면은 수치가 많이 올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섬유화 스캔에 대한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도 있고요. 비형간염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에서는 특별히 간경변증 환자의 조직학적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직학적 개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간이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형간염 치료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간경변이 더 이상 간경변이 아니기 때문에 간암의 예방 효과가 작게는 50%, 크게는 80%까지 항바이러스 사용할 때 간암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 2, 3부에 걸쳐서 만성 비형간염의 감염의 그 단계로부터서 의료보험, 치료, 그리고 특별히 간경변 환자에 있어서 조직학적 개선에 대한 내용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